정부 법안이 국회 최종 리딩을 통과한 후 올 여름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부과되는 레팅비 수수료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엄과 인터뷰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을 협의하는 남북체육회담이 오늘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 씨가 숨지면서 시작된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 법안이 국회 최종 리딩을 통과한 후 올 여름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부과되는 레팅비, 수수료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당은 주택 임대 시 임차인 수수료를 금지하는 개정안으로 인해 임대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노동당과 뉴질랜드 제1당, 녹색당의 서포트로 임대부동산 수수료 임차인 부담을 금지하는 법안의 세 번째 리딩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2월 12일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필 트라우포드 주택부 장관은 임차인의 레팅비 부담이 불공평하고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이 법안을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운영하는 지역 스파 풀장에서 레지오넬라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펜뮤에 있는 라쿤 풀앤레저센터의 스파에서 이 병원균이 발견돼 스파의 사용은 일단 금지 조치됐습니다. 오클랜드 지역보건위원회는 양성 반응을 보인 한 시민을 조사했으며 위원회 관계자는 스파에서 발견된 병원균과 조사한 사람이 복균한 레지오넬라균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카운슬 관계자는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스파를 일시 폐쇄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기관지 계통의 질환으로 보통 오염된 물이나 에어컨 환풍시설을 통해 감염됩니다. 세인트 존스 앰뷸런스에 고용된 수백 명의 직원들이 11월 중에 여러 차례의 파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스 유니언 노조는 주말이나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임금 부분이 적어 파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 존스 노조에 따르면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의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이 산정되지만 시간당 $20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전문직 수준의 구급 요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세인트 존스의 또 다른 수입원으로 행사나 이벤트에 출동하는 대기 업무를 11월 14일부터 임금 정리가 될 때까지 비번 요원들의 지원 없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출동하거나 대기하는 구급 요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는 업무를 하게 돼 긴급 상황 시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당은 체코 출신의 마약 밀수범이자 전과자인 카럴에게 영주권을 인정한 사실에 대해 관계 직원들에게만 질책을 하지 말고 이민부 장관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안 리즈 캘러웨이 장관은 체코 출신의 전과자가 뉴질랜드에 머무르고 있는 경위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리즈 캘러웨이 장관은 체코 전과자에게 영주권을 허용할 당시의 자료와는 대조적인 자료를 입수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리즈 캘러웨이 장관은 체코인인 카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유럽과 체코를 방문한 기록을 찾아냈으며 이에 대한 상황도 밝혀내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을 오해하게 할 상황이었다고 인정하며 3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가급적 이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상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강한 바람과 좋지 않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인 웨더워치는 뉴질랜드가 북쪽에 위치한 강한 고기압과 남섬 아래에 있는 강한 저기압의 세력 가운데에 놓여 있어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서풍이 북서풍으로 바뀌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에도 남섬과 북섬 하단 지역에는 좋지 않은 기상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도 지역에 따라 기상주의보를 발효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지난 2, 3주간의 평온한 날씨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기상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섬 서부 지역부터 많은 양의 비가 시작돼 북섬으로 이동하고 강한 바람이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보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오클랜드 지역의 수백 채 가정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돌풍이 시속 100km까지 이를 것으로 예보된 바 있으며 하버브리지와 왕가파라로아 지역에도 시속 95km의 강풍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지들과 목재 펜스 등의 조각들이 도로에 널려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으며 도로공사는 어젯밤 늦게까지 노스웨스턴 모tor웨이로 날아온 나무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전기 공급자인 벡터는 샌드링햄과 마운트 알버트 지역의 네트워크에 가장 심한 피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어젯밤 자정까지 40명의 직원들이 긴급 수리 작업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벡터 측은 피해 상황에 따라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곳도 있지만 밤사이 복구가 어려운 지역은 오늘 아침에 최우선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쓰러진 나무들로 인해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벡터에 연락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파른 해안을 걷던 20대 여성이 절벽으로 추락했다가 대대적인 구조작전 끝에 어렵게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더니든 남쪽의 관광지로 유명한 터널 비치 트랙에서 25살로 알려진 한 여성 관광객이 절벽 아래로 20m가량 추락했습니다. 이곳은 가파른 절벽으로 유명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추락 당시 여성은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조치를 한 후 여성을 구조용 들것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의 메도뱅크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지역 타운센터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해줄 것을 오클랜드 교통국에 요청했습니다. 메도뱅크와 세인트 존스 주민연합회장인 베리 스튜어트 씨는 메도뱅크 로드와 제라드웨이 사이의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더 느리게 주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라케이 로컬 보드킷 파킨슨 위원장은 타운센터나 동네길이 시속 50km 제한 속도가 일반적이지만 지역에 따라 그 제한 속도가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운센터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개인적으로 시속 30km보다 시속 40km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가진 오클랜드 지역의 유일한 지역은 시내의 윈야드 쿼터 지역으로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제 강풍으로 인해 오클랜드에서 공사 중이던 산업지역 건물의 대형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오클랜드 서부 에이본데일의 파티키 로드 38번지에서 공사 중이던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고 5개와 사무실 건물 등을 짓던 중이었는데 강풍으로 인해 길이가 10여 미터 이상에 달하는 벽체 3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났다면서 무너진 벽들 중 한 곳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사찰과 관련한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와 다음 주에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인데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9일 멕시코 순방 중 열흘 내 회담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미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개최할 의향이 있으며 내년 초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쓰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NHK로 생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 등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알선, 징용 등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모집에 응했다는 점에서 이같이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사이의 곤란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판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미얀마군의 잔혹행위를 피해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 난민들을 송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송환 일정과 규모 등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외무부는 미얀마 거주 사실이 확인된 로힝야족 난민 4,000명 가운데 우선 2,260명을 오는 15일 방글라데시로부터 넘겨받아 임시 캠프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환 개시에 앞서 미얀마 관리들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촌을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로힝야족 대표들은 미얀마 측이 송환 전에 시민권을 보장하고 자신들을 정식 소수민족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자담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민영 경제는 장대해지고 더욱 넓은 무대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민영기업을 돕기 위해 세금 부담 경감,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 기업가 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금융기관들이 보다 안전한 국유기업 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민영기업이 자금난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 정부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놓고 미군 기지 이전 공사 재개를 강행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중단됐던 미군 기지 해놓고 이전을 위한 해안부 매립 공사를 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이 매립공사 승인을 철회해 중단됐던 공사는 방위상이 국토교통성에 행정불복 심사를 청구해 승소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중앙정부가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주민 50여 명도 공사 현장 주변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된 상황인 만큼 후임자 검증이 완료되면 국회에 대한 새해 예산안 설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어 순차적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수순을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대체할 후임자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2020년 도로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을 협의하는 남북체육회담이 오늘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을 각각 대표로 하는 남북체육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단 공동입전과 단일팀 구성 방안 등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또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 씨가 숨지면서 시작된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해온 반올림 측이 중재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지 거의 석 달 만입니다. 보상 대상은 1984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와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 전원입니다. 보상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에 다시 정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은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의 일반 암부터 희귀암을 포함한 희귀질환 전체, 그리고 유산과 사산, 선천성 기형 등 자녀 질환도 포함됐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박희성 토마스 전 KBS 교양악단 사장이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부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박희성 부사장의 취임미사는 지난 31일 가톨릭 평화방송 10층 성당에서 이사장 송희송 주교주례와 사장 조정래 신부,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허영엽 신부 등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신임 박희성 부사장은 KBS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광고국장과 KBS N 대표이사, KBS 시청자 본부장과 교양악단 사장,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이사,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취임사에서 신자이면서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가톨릭 매체에서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노인들과 젊은 세대 간의 새로운 연대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을 비롯한 노인들의 지혜 이야기를 모은 책 세월의 지혜 나눔 출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노년층이 가진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탈리아 로욜라 출판사가 펴낸 세월의 지혜 나눔은 전 세계 30여 나라 노인들이 주는 인생의 값진 메시지를 모은 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문을 쓰고 자신의 경험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출간회에서 교황은 오늘날의 낭비 문화는 노인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까지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잃어버린 지혜의 보화이며 주님께서는 젊은이와 노인이 하나가 돼 삶의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꿈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노인 세대를 향해 노인들은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찬양과 기도의 주역이 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0원 4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7원 9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2원 94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희 하은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무료 서비스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요일별로 법률 상담과 JP 공증, 민원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 시간 변동도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연락하셔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휴식공간 이용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인회관 2층을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합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1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는 스포츠 댄스, YTN 뉴스, 영화 등 영상을 시청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발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이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건강보건 증진과 양생을 위한 무료 강좌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한의학 사상에 기초한 건강 향상과 양생을 위한 강좌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실시합니다. 한인교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골드코인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강사는 박인수 박사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